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속 목소리, 즉 무의식 중에 강박적으로 이어지는 끝없는 생각의 흐름, 그리고 그것에 따라오는 감정들과 너무도 완벽하게 동일시되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신이 그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한 그 생각하는 자를 자기 자신으로 여기게 된다. 이것이 에고가 지배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그것을 에고라고 부르는 이유는 모든 생각마다 나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무의식이다. 물론 당신의 생각, 당신 마음의 내용물들은 과거에 의해 정해져 있다. 어린 시절의 성장 배경, 문화, 가정 환경 등이 그것이다. 마음의 중심부는 당신과 가장 강하게 동일시된 반복적이고 고집센 특정한 생각들, 감정들, 반응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덩어리가 바로 에고이다. 당신이 나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당신이 아니라 에고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에고는 생각과 감정, 당신이 나와 나의 이야기라고 동일시하는 한 묶음의 기억들, 부지불식간에 연출하는 습관적인 모습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국적, 종교, 인종, 사회적인 지위, 정치적인 추종 같은 집단적으로 동일시되어 있는 것도 그것을 이루는 한 축이다. 에고는 또한 소유물을 포함해 개인적으로 동일시된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견해, 외모, 오랫동안 지속된 분노 등과 동일시된 것도 포함하고 있다. 또는 자신이 남들보다 더 낫다거나 못하다거나 성공했다거나 실패했다거나 하는 자신에 대한 관념도 담고 있다. 에고의 내용물은 사람마다 많이 다르지만 모든 에고마다 동일한 구조가 작용한다. 다시 말해, 에고는 단지 표면에서만 다를 뿐이다. 깊이 들어가면 모두가 동일하다. 에고는 자기 동일시와 분리, 이 두 가지를 먹고 산다. 생각과 감정으로 이루어진 마음이 만들어낸 자아를 통해서만 살아간다면 존재에 대한 정의는 그 기초가 불안정해진다. 생각과 감정은 성질상 오래가지 않으며 덧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고는 자신을 보호하고 확대시키기 위해 생존의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나라는 생각을 유지하기 위해 에고는 무엇보다 상대방이라는 반대되는 생각이 필요하다. 나라는 개념은 남이라는 개념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특히 내가 그들을 나의 적으로 여길 때 상대방은 가장 강력한 남이 된다. 에고의 이 무의식적인 행동 양식의 한쪽 끝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고 불평을 하는 자기 중심적인 충동이 있다.
예수는 그것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다.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가? 그 행동 양식의 다른 쪽 끝에는 개인 간의 물리적인 폭력과 국가 간의 전쟁이 있다. 성경에서 예수의 질문은 대답이 없는 채로 남아있지만 당연히 그 대답은 이렇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할 때 내 자신이 더 크고 우월한 존재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불평은 에고가 자신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잘 쓰는 전략 중 하나다. 불평은 어떤 것이든 마음이 만들어내는 작은 이야기로 당신은 그것을 완전히 믿는다. 큰 소리로 불평하든 생각 속에서만 하든 아무 차이가 없다. 자기와 동일시할 대상이 그다지 많지 않은 어떤 에고들은 혼자서 불평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살아나간다. 그런 에고에 붙들려 있을 때는 특히 타인에 대한 불평이 습관적인 것이 되고 또한 당연히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사람의 얼굴에 대고 하든 또는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하든 심지어 생각 속에서만 하든 타인에 대해 마음속으로 늘 부정적인 분류표를 갖다 붙이는 것이 에고의 행동 양식이다. 욕설은 그런 분류표의 가장 잔인한 형태이며 다른 사람에 대해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이기고자 하는 에고의 욕구이다. 무의식 바로 아래쪽 차원에서 당신은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있으며 그것보다 별로 깊지 않은 곳에 물리적인 폭력이 도사리고 있다. 화는 불평과 함께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 마음속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행위와 함께 찾아오는 감정이다. 이것은 에고에게 더 강한 에너지를 준다. 화는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고 불만스럽고 감정의 상처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탐욕, 그들의 부정직함, 진실성 부족, 그들이 현재 행동하는 것, 그들이 과거에 행하는 것, 그들이 말한 것, 그들이 하지 않는 것, 그들이 했어야 하며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등에 대해 계속 화를 낸다. 에고는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 다른 사람들은 무의식을 눈 감아주는 대신 당신은 그것을 그들의 존재 자체로 여겨버린다. 누가 그렇게 하는가? 당신 안의 무의식, 에고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때로는 당신이 상대방 안에서 발견해내는 그 잘못이 실제로는 그곳에 있지도 않은 경우가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해석 탓이며 적을 만들어 자신의 옳음과 우월함을 주장하도록 조건 지어진 마음의 투영에 지나지 않는다.
또 다른 경우는 그 잘못이 거기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잘못에만 집중하고 다른 것들은 다 제외시킴으로써 당신은 그것을 확대시킨다. 또한 당신이 반응하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것을 당신은 자기 자신 안에서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에고에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당신 자신 안의 에고를 뛰어넘는 가장 좋은 방법일 뿐 아니라 인간이 공동으로 에고를 해체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누군가의 행동이 에고에서 나오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을 때만, 이것이 인간이 공동으로 가진 기능장애의 표현임을 인식할 수 있을 때만 당신은 그것에 대해 무반응 상태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을 때만 마치 그 사람 개인의 문제인 양 반응하려는 충동이 사라진다. 에고에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온전한 정신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 온전한 정신이란 조건 지어진 상태와는 반대로 조건 지어져 있지 않은 의식이다. 때로는 깊은 무의식 상태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인 단계를 밟아야 할 때도 있다. 이것은 그들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자신을 가장 잘 보호하는 길은 깨어있는 의식을 갖는 일이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의 무의식을 개인적인 문제로 분류한다면 그 누군가는 적이 되며 이것이 곧 에고이다. 무반응은 허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무반응의 다른 말은 용서이다. 용서한다는 것은 눈 감아주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당신은 에고를 꿰뚫고 모든 인간 존재 안에 있는 온전한 정신을 그 사람의 본질로 여긴다. 에고는 사람뿐 아니라 상황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화내기를 좋아한다. 사람에 대해 하는 것을 상황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상황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실수와 부족한 점을 알려주어 바로 잡으려는 것을 불평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또 불평을 자제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행동을 참고 견디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만일 당신이 사실 그 자체만 말한다면 당신의 수프가 식었기 때문에 따뜻하게 데울 필요가 있다고 웨이터에게 말하는 것은 에고가 아니다. 사실 그 자체는 언제나 중립이다. 어떻게 나한테 다 식어빠진 수프를 갖다 줄 수 있지? 이것은 불평이다. 차가운 수프 때문에 개인적으로 감정이 상했다고 느끼길 좋아하고 무엇보다 누군가를 잘못되었다고 만들기를 즐기는 나가 거기에 있다. 그때의 불평은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고에 봉사해달라는 것이다. 실제로 에고는 계속 불평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걸 원치 않을 때도 분명히 있다. 무엇인가에 대해 불평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머릿속 목소리를 붙잡을 수 있는가? 즉, 알아차릴 수 있는가 보라.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관찰해 보라. 그것은 에고의 목소리며 조건지어진 마음의 방식, 하나의 생각 이상의 것이 아니다. 그 목소리를 알아차릴 때마다 당신은 또한 깨달을 것이다. 자신이 그 목소리가 아니며 그것을 자각하는 존재임을, 사실 당신은 그 목소리를 자각하는 그 자체이다. 배경에는 자각이 있고 앞쪽에는 목소리가 있다. 이런 방법으로 에고로부터, 관찰되지 않은 마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자신 안의 에고를 자각하는 순간 그것은 엄밀히 말해 더 이상 에고가 아니며 단지 정해진 오래된 마음의 방식일 뿐이다. 에고는 자각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자각과 에고는 공존할 수 없다. 오래된 마음의 방식이나 생각의 습관은 여전히 살아남을지도 모르고 당분간 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축적되어 온 인간 공동의 무의식의 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번 자각할 때마다 그것은 약해진다. 화가 불평과 함께 자주 따라오는 감정인 반면에 그것은 심한 분노와 같은 더 강한 감정이나 또 다른 감정인 혼란을 동반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더 격렬한 에너지가 충전된다. 이때 불평은 반발로 바뀐다. 반발은 에고가 자신을 강화시키는 또 다른 방식이다. 세상에는 자신이 반발할, 기분 나빠하고 화낼 상황을 언제나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발견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들은 말한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정말 무례한 일이야. 난 정말 화가 나. 그들은 감정적으로 폭발하는데 중독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화내는 것은 하나의 마약과 같다. 이것 또는 저것에 맞서는 반발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고 강하게 만든다. 오래 지속되는 화를 불만이라고 부른다. 마음속에 불만을 갖고 다니는 것은 계속해서 맞서는 상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만은 많은 사람들의 에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집단적인 불만은 국가나 종족의 마음속에서 수세기 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 폭력의 악순환에 계속 기름을 붓는다. 불만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일어난 사건과 연결된 가장 부정적인 감정이다. 불만은 당신 삶의 다른 영역들도 오염시킬 것이다. 당신이 불만을 느끼는 동안 그것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왜곡해서 자각하게 하고 현재 당신이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한 가지의 강한 불만은 당신 삶의 넓은 영역을 오염시키고 당신을 계속 에고의 지배력 안에 붙들어 두기에 충분하다. 당신이 계속해서 불만의 닻을 내리고 있는지,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 적이 당신 삶에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만일 그렇다면 감정뿐 아니라 생각 차원 둘 다에서 그 불만을 자각하라. 그것을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생각들을 자각하고 그 생각들의 신체가 보이는 반응인 감정을 알아차리라. 불만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하지 말라. 내려놓고 용서하려는 노력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 감정이 가짜 자아를 더 강하게 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음을 볼 때 용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보는 것이 곧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원수를 용서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은 본질적으로 인간 마음 속에 있는 에고 중심의 구조 중 하나를 벗겨내는 일에 대한 것이다. 과거는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을 막지 못한다. 오직 과거에 대한 당신의 불평과 불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불만이란 무엇인가? 과거의 생각과 감정들이 담긴 가방이다. 트집 잡기와 반발도 그렇지만 불평 역시 타인과의 경계선과 분리감을 강화시킨다. 이 분리감에 에고의 생존이 달려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에고를 강하게 만든다. 에고에게 우월감을 주는 것이 그것이다. 우월감 위에서 에고는 크게 성장한다. 당신이 늘어놓는 불평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우월감을 주는가는 금방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여기 그 이유가 있다. 불평을 할 때 당신은 자신은 옳고 상대방이나 상황은 틀리다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우월감을 갖는 것이다. 자신이 옳은 것보다 에고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은 없다. 자신이 옳다는 것은 마음의 관점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하나의 시각, 하나의 의견, 하나의 판단, 하나의 이야기와 동일시되는 것이다. 자신이 옳기 위해서는 당연히 다른 누군가는 틀릴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에고는 자신이 옳기 위해
상대방의 잘못을 만들기 좋아한다. 다시 말해 당신은 더 강한 존재감을 갖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사람들뿐 아니라 상황도 불평과 반발을 통해 잘못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것은 언제나 이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해를 의미한다. 자신이 옳다는 것은 심판받아 마땅하고 무엇인가 부족한 상대방이나 상황에 비해 자신은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갖다 놓는다. 에고가 갈망하는 것이 바로 그 우월감이며 그것을 통해 에고는 자신을 더 크게 만든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친구처럼 언급하는 가장 흔한 현상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자기 존재의 우월감을 과시하고 그럼으로써 중요한 인물과의 연결을 통해 스스로의 눈에도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에고가 쓰는 전략 중 하나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유명해짐으로써 따라오는 재난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념화된 이미지에 의해 당신의 순수 존재가 완전히 가려지는 일이다. 당신이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과 연결됨으로써 자신들의 에고를 키운다. 그들 자신은 모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들은 당신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오직 자신들의 가짜 자아를 부풀리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아니면 그들이 갖고 있는 당신이 유명한 사람이라는 마음속 이미지를 통해 그들 자신의 완성을 추구하고 있다. 실물보다 과장된 세상 사람들의 관념화된 이미지를 통해 명성이 가져다주는 터무니없는 과대평가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에고의 정신 이상 증세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 중 하나일 뿐이다. 유명한 사람들은 집단이 만든 그 허구의 이미지, 사람들과 언론이 그들에 대해 창조해낸 이미지를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한다. 그리하여 자신들도 평범한 인간 존재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기기 시작한다. 그 결과 그들은 그들 자신과 사람들로부터 점점 멀어져 더 불행해지며 점점 더 계속되는 인기에 의존하게 된다. 잔뜩 부풀려진 자아 이미지에 계속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그들은 진실한 관계를 가질 능력을 상실한다. 이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될 운명을 타고났으며 거의 초인이다 칭송받았던 아인슈타인은 집단이 그에 대해 창조해낸 이미지와 자신을 결코 동일시하지 않았다. 그는 겸허하고 에고 없이 지냈다. 사실 그는 사람들이 나의 성취와 능력이라고 여기는 것과 실제의 나와 나의 능력 사이에 있는
괴상한 모순을 이야기하곤 했다. 유명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기 어려운 이유가 그것이다. 진실한 관계는 가짜 이미지를 만들거나 자신을 부풀리려는 에고에 지배되지 않는 관계다. 진실한 관계에는 상대방을 향해 열려있는 주의력이 있으며 그 깨어있는 주의력은 상대방을 향해 외부로 흘러간다. 그곳엔 어떤 결핍감도 없다. 그 깨어있는 주의력이 바로 현존이다. 진실한 관계를 위해서 그것은 필요 조건이다. 에고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원한다.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다고 믿어지면 철저한 무관심 상태가 된다. 그것은 당신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는다. 따라서 에고가 지배하는 인간관계의 세 가지는 원하는 것, 원하는 것의 좌절, 그리고 무관심이다.